안녕하세요, 남유종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수리 논술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실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과목 뭐야? 지금 공부할 과목은 대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대수학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는 수체계로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이상 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자,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지 고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들은 복소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나 그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수리 논술 문제를 푸는데 이제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주제들을 어렵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즉 자연수,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와 복소수로 이어질 텐데, 복소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실수까지는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좀 더 빡세게 하나하나 더 따져나가면서 공부를 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수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집합의 크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집합들이 다 무한히 큰 집합들이기 때문에 집합의 크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크기라는 건 다름 아니라 집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원소의 개수라는 것들이 있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는가,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렇게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뭐 집합의 크기를 세는 거를 뭐 어려워한다?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그냥 세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몇 개인지, 자연수 n에 몇이랑 매치가 되는지 그냥 세면 되잖아.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중복조합이라고 배웠어요. NHR이라고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이라고 부른다, NHR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NHR을 어떻게 계산해 나가는가를 공부하실 때에는 1에 1에서 계산하면 됨, 이렇게 안 배우고요, NHR하고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 어떤 다른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 더하기 r-1cr을 고르는 경우의 수하고, 사실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거하고, 요 정도 경우에 있어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고르는 것과 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것이 세보니까 서로 1대1 대응이 존재해서 개수가 똑같더라. 자, 그런데 얘는 공식으로 우리가 알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얘를 계산할 때는 이걸로 바꿔서 풀자라고 공부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통계학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고 논술에서 다루기엔 약간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서 있다 보면 서강대학교 문제가 문제 1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용도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이걸 구하는 대신에 이걸 구했었는데, 그 근본이 되는 이유가 뭐다?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이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꼭 그 경우의 수를 안 세도 다른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대1 대응을 영어로 하면 one to one 이라고 하면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one to one and 하나 조건이 더 붙어야 됩니다. on to라는 함수가 붙어야 돼. 1대1 대응을 영어로 하면 one to one이라는 조건 하나 하고요, 두 번째 on to라는 조건 두 번째 하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녀석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one to one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1대1 함수여야 된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on to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on to는 그냥 직역하면 위로의 함수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위로의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너무 뭔가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병신 같아서 잘 안 쓰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1대1 대응이 만족이 되는 건데, 왜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개수가 똑같다고 보는 거냐? 1대1 함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놈은 결과적으로 함수가 골랐을 때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함수 1대1 함수가 A에서 B로 갔었어요. 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m개였다고 치고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개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서로 다른 m개 애들이 하나씩 다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데로 갔어. 그럼 몇 개겠어? n이 더 같거나 많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서로 다 다른 걸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m하고 n이 똑같이 있을 때 여기 있는 n들이 뭐야? 자기를 골라준 m개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n개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 m개가 많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이 더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둘을 합치면 결론이 나오죠.
m하고 n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유한집합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집합의 크기는 그냥 세면 된다. 각각 세면 되긴 되는데, 이게 세기 힘든 경우에는 얘하고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을 찾아가지고 그놈의 개수를 대신 세는 방법으로 이걸 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조금 더 수학적으로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원래 센다는 것 자체가 자연수하고 1대1 대응을 시킨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 퀘션 앤 앤서 Q&A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그렇게 1대1 대응 자체가 되면 뭐라고 한다? 집합의 크기를 같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한집합 별로 어렵지도 않은 케이스인데 1대1 대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말을 많이 하세요? 자, 무한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한집합, 우리가 오늘 공부할 집합들, 다시 말하면 자연수, 그다음에 뭐 정수, 유리수, 실수, 다 무한한 집합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부 다 개수가, 원소 개수가 무한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한 집합들이 맞는데, 사실 잘 따져보다 보면 그 중에는 무한 집합의 크기가 어떤 녀석은 조금 더 크고요, 어떤 녀석은 조금 더 작고요, 알고 보니까 개수가 똑같은 집합들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쌤, 일단 무한집합이면 개수가 전부 다 무한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이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집합의 정의는요, 개수가 그냥 무한히,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들어있는 집합, 이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잖아, 자기랑 어떤 집합이 있잖아, 그 집합의 지인 부분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 자기 자신의 지인 부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쌤, 여기서 또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세요? 다시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애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진부분 집합을 제외하고 나도 개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무한한 개수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걔도 역시 몇 개야? 무한개다 보니까 걔네끼리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근데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돼야 안 돼요.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가 딱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버려, 그치? 그럼 거기서 1대1 대응이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어?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집합의 정의를 뭐라고 한다?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집합을 배울 때 진부분 집합이란 단어를 배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배웠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집합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시문 뒤에 예제 문제를 풀다 보면 칸토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집합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의 집합 몇 개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무한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개가 있는데, 자, 이 원소 개수가 무한개가 있고 실제로 얘는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한 칸씩만 어긋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런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자연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케이스를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닌 정수라는 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정수의 집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수를 빼고 0과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개수가 어때요? 서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 2, 3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녀석이 쭉 이렇게 자연수가 이어져 있습니다. 얘는 뭐로 시작해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매치되는 1대1 대응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빼요. 여기가 X면 하나씩 빼주는 거지. 하나씩 빼주면 결국 모든 것들이 1대1로 대응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개수가 몇 개야? 무한대개였는데 얘도 개수를 몇 개라고 한다고? 역시 똑같이 무한개다 라고 부르고요. 이 무한개를 부를 때 약간 어려운 주제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모르는 건 제가 보라색으로 써드릴 거거든요. 자, 자연수 집합의 크기 몰라도 되는 거는 자연수 집합의,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써드릴 건데, 이렇게 불러서 알레프 제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글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많죠. 저도 사실 이거 할 때 말고는 모르는데, 제가 뭐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A 같은 녀석인데 알레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쓰고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이 개수를 몇 개라고 한다고? 무한대개,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알레프 제로개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무한대개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아까 한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Q&A 영상에서 수리논술, 고등학교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넘어서는 수학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딱 그거에만 맞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강의 영상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야? 얘도 무한대개인데 알레프 제로개고 얘도 똑같이 무한대개인데 알레프 제로개라서 둘이 개수가 똑같다. 왜?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돼요. 짝수들의 개수하고도 똑같아집니다. 짝수들의 개수하고 자연수의 개수도 둘이 개수가 똑같아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짝수들 쭉 나열해 봐봐. 뭐가 되겠어요? 2, 4, 6, 8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1대1 대응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x가 아니고 몇 배 해주면 돼? 2x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싸그리 1대1 대응이 쫙 되면서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혼란이 와요. 뭐라고? 분명히 자연수에는 짝수하고 홀수가 존재하는데 짝수만 해도 분명히 자연수 개수가 된다면, 그럼 홀수는, 상식적으로 홀수랑 짝수는 개수가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자연수는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으면 원래 여기도 무한대개, 알레프 제로개, 여기도 무한대개, 알레프 제로개 두 개가 다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 알레프 제로개여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뭐가 된다고? 사실 알레프 제로개였구나. 즉 부분들의 개수의 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전체 집합은 부분들의 개수보다 더 많다. 이런 개념들은 무한 집합에서 어떻게 된다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개수가 깨지는 개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태까지 부분들을 다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론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는, 무한 집합일 때는 그 일부분만 갖고 오더라도 전체 집합이랑 얼마든지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무한 집합의 정의 자체가 일부분밖에 안 되는 진 부분 집합 중에서 고르는 경우의 개수가 어떻기 때문에 똑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서, 쌤 홀수 어디 갔어요? 당연히 얘가 더 많죠.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가면 얘는 어디까지 개수가 똑같아질 수도 있느냐? 재밌어요. 얘가 정수랑도 개수가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 정수랑 개수가 똑같다는 건 어떻게 보이나요? 자, 보세요. 정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으로도 넘어간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쪽으로도 넘어간 애들이 존재해서 두 개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지기 때문에 정수가 또 사실 개수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눈치 빠른 친구라면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이 요소와 이 요소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이 다음 요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이거 개수까지도 매치시켜줄 수가 있다고. 봐봐. 자연수 몇 개 있다고? 자연수는? 알레프 제로개가 있었지? 근데 자연수 중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짝수와 홀수가 있다고. 각각 짝, 홀 이렇게 반반씩 알레프 제로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짝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야, 네 짝수 네가 양의 정수를 맡아. 양의 정수를 맡으라고. 홀수 너는 누굴 맡아? 음의 정수를 맡아.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0은 누가 맡아? 0은 겨우 한 개니까 나중에 한 칸씩 엇갈리면 되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냐면, 자, 이쪽은 누가 맡기로 했지? 아까 짝수가 맡기로 했었으니까 2가 맞고요, 4가 맞고요, 6이 맞는 거예요. 이쪽으로 점점점 커진 애들은 이렇게 맞는 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홀수가 맞기로 했었죠. 홀수가 맞기로 했는데 얘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5가 돼서 이렇게 하나씩 맡으면 얘가 짝이 없잖아. 그냥 불쌍하잖아. 그래서 다시 너 일로 내려와. 한 칸씩만 내려와. 한 칸씩만 내려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다 1 쓰고 3 쓰고 5 써주는 거죠. 이렇게 쭉 써주는 거죠. 그럼 짝수는 이대로 쭉 매치가 되고 홀수는 이대로 쭉 매치가 될 텐데,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만들어준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짝수들은 무조건 반으로 줄여주면 되겠고, 홀수는 이제 1을 빼고 반으로 줄인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연산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1대1 대응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정수나 자연수나 개수는 둘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연수가 됐든 뭐 0을 포함했든 짝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전부 다 이 개수들은, 이 집합의 크기는 완벽하게 같은 집합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알레프 제로, 알레프 널 개수라고 부른다. 널이라고도 해요. 제로라고 안 하고 널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하여튼 그런 개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쌤, 알레프 제로가 곧 무한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보라색으로 쓰는 거야. 보라색으로 쓰는 거야. 자, 알레프 제로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무한대 중에서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집합일 때 알레프 제로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카운터블 인피니티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라색을 쓰는 건 뭐라고?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셀 수 있는 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이긴 무한인데 자연수에다가 번호를 쫙 매길 수 있는 거야. 자연수. 봐봐. 그럼 이 정수는 몇 번째 정수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정수가 되는 거야. 이 정수는 몇 번째 정수가 되는 거야? 여섯 번째 정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수에게도 번호가 쫙 매겨지지 카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운터블 인피니티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생각을 좀 하셨나요? 자, 제가 수리논술을 강의하면서 그냥 이론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설명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수리논술에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배우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맥락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제가 지금 카운터블 인피니티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카운터블 인피니티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요. 자,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1-1번을 활용해서 1-2번을 풀고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논술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 거며 쟤는 저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인 맥락 파악하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맥락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맥락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탁월한 수학 실력을 갖지 않는 한 더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탁월한 수학 실력을 갖는 것보다 당연히 맥락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흐름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말고도 또 딴 얘기도 또 해보자면 모든 셀 수 있는 무한대 개수들은 다 같은 개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집합을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P라고 한번 써볼까요? P. 사실 이런 P라는 집합은 보통 이런 기호로 잘 쓰지는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수의 집합입니다. 소수. 프라임 넘버의 집합. 알겠죠? 프라임 넘버도 몇 개 있다고? 무한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한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는 4단원, 소수에 대한 단원에서 아예 특별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귀류법.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가장 아름다운 증명 중에 한 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4단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수도 몇 개 있다고? 무한대개 있어요. 쭉 있습니다. 그럼 소수도 어디에 포함돼? 자연수에 포함되고 정수에 포함되고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도 이미 몇 개라고? 무한개가 있다. 알레프 제로개, 알레프 널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왔냐? 자연수, 정수,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는 소수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의문점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리수. 유리수도 똑같은 개수만큼 무한이 많이 있나요? 유리수는 뭔가 개수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똑같이 무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자, 이 내용은 색깔을 다르게 썼죠. 그럼 여기서도 또 맥락 파악하는 걸로 눈치를 채라고요. 다 흰색인데 여기만 색깔을 다르게 썼을 때 뭐겠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유리수의 개수도 똑같은 것 맞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하고 1:1 대응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이야기들은 역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예제 문제에서 제가 풀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또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실수라고 리얼 넘버라고 하죠. 리얼 넘버에서 나와가지고 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는 개수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실수는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또 레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게 뭔 개소리임,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내가 잘못 필기했네요. 여긴 노란색으로 필기할 게 아니라 뭐야? 보라색으로 필기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얘가 더 많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uncountable. 발음이 구려요. 자, 그냥 이해하세요. 알겠죠? uncountable infinity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묶어서 이 보라색 내용들은 다 어디서? 어려우니까 하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Q&A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시간 없는 친구들은 스킵하시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무한집합은 1:1 대응의 존재성으로 개수를 따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정의도 진부분 집합과 1:1 대응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집합들이 이런 꼴들이 되더라라는 거였는데 확실히 와닿으실까요?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칠판 지우고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와닿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무한이라는 개념이 저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딱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주면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수학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무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론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는 직관적으로 아무래도 확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무한한 집합이라고 할지언정 반 쪼개서 했는데 그 개수들의 합이 나하고 똑같다, 이게 뭔 소리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와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천재 수학자 중에 한 명이 힐베르트가 이제 호텔 이야기에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이야기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된 게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게 언제 소개됐느냐, 1924년도에 소개됐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확한 연도까지는 몰랐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거였었어요. 1924년이면요 여러분, 수능이 시작된 지가 1994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면 한 70년 전, 수능보다 한 70년 전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힐베르트가 이제 최신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책에 실린 거는 1948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 안 된 1900년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이게 수학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힐베르트가 얘기한 무한 호텔은 방이 무한대개가 있는 호텔의 지배인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호텔 같은 경우는 방이 제한된 개수가 있고요. 당연히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바캉스 시즌 같이 비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방을 어떻게 하면 항상 가득 채워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항상 호텔 그 지배인이나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호텔 경영학과라는 전공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공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이 무한대개가 있는 호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한대개가 있는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들어왔는데 이미 무한대 명의 손님들이 다 들어차서 무한대 호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당히 돈이 지금 무한대로 들어오고 있겠죠. 매번 투숙객들이 하룻밤을 묵을 때마다 무한대 돈이 들어올 테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럴 때 무한호텔의 명성을 듣고 손님 한 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똑똑. 자, 저도 오늘 밤 투숙하고 싶은데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무한호텔에 정의상 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배인 면이 살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미 방이 꽉 차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지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x를 x-1로 매치시켜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x를 x 플러스 1로 매치시켜주는 겁니다. 즉, 지배인 호텔 전역에다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하느냐, 자, n번 방에 있는 손님께서는 n 플러스 1번 방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방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방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물론 호텔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모든 손님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번 방으로 옮겼어요. 그럼 몇 번 방이 비지? 1번 방이 비죠. 그래서 그 1번 방에 새로운 손님을 맡기면 이제 투숙하게 해드리면, 자, 그럼 이제 모든 손님들이 다시 자기 방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힐베르트 호텔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연수의 개수와 0이 포함된 자연수의 개수는 둘이 어떻다? 똑같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한 분의 손님이 새로 오시던 세 분의 손님이 새로 오시던 무려 5천만 명의 손님이 새로 오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유한 명의 손님이 새로 오신다면 그 유한 명의 손님만큼 뒤로 보낸 다음에 손님들을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유한 명의 손님들은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한 명의 손님이 오실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한 명의 손님이 오셨다고 봐도 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손님이 무한한 행렬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방 내놔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 무한 호텔 말고 옆에 무한 호텔이 있었는데 그 옆에 무한 호텔이 갑자기 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폐업했다. 폐업하는 바람에 그 무한 호텔에 묵고 있던 모든 투숙객들이 우리 무한 호텔로 다 몰려 들어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게 괜찮겠죠. 알겠죠? 자, 그런 케이스로 무한한 호텔에 손님들이 몰려오면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건 어떤 케이스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똑같다고 보여주는 것을 일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호텔에다 대고 똑같이 방송을 하면 됩니다. n번 방에 투숙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2n번 방으로 전부 다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자연수에 있는 손님들이 모든 짝수의 방으로 옮겨주시게 되고, 그럼 짝수는 모두 다 꽉 차게 되겠지만 홀수는 모두 다 비어있게 되겠죠. 그럼 그 홀수 방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홀수계도 역시 무한계 있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을 투숙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힐베르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손님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호텔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에게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생긴 겁니다. 자, 무한 호텔이 우리처럼 하나가 있거나 옆에 호텔이 하나 더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무한한 호텔이 무한개가 있었던 거예요.
호텔도 무한계가 있다고. 투숙객만 무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호텔 자체도 무한계가 있고 그 각각의 호텔마다 무한 명의 손님들이 다 투숙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자, 근데 어느 날 뭐 세미나 같은 게 큰 행사가 하나 열려가지고 모든 무한 호텔 투숙객 손님들이 다 한 호텔에, 우리 호텔에 모이기로 한 겁니다. 이미 우리 호텔은 손님들이 가득 다 차 있는데 모든 무한 호텔 손님들이 전부 다 우리 호텔로 모이기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엄청나게 큰 버스를 타고 옵니다. 버스는 몇 개? 버스가 무한대개. 그리고 각 버스에 몇 명씩? 무한대명씩. 알겠죠? 자, 그러면서 버스가 문이 열리면서 무한대명의 손님들이 무한대개 수에서 우르르 몰려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지배인도 똑같이 문을 이제 뭔가 어떻게 수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N번방으로 2N번방으로 옮기세요가 안 됩니다. 2N번방으로 옮기려는데 이쪽에서도 무한대명, 저쪽에서도 무한대명, 이쪽에서도 무한대명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무한대 방향에서 무한대명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면 2N번방, 3N번방, 4N번방을 계속 무한히 방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을 무한히 옮기면 어떻게 돼? 그건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방을 3번 옮겨주세요는 가능한 부탁이지만 방을 무한번 옮겨주세요. N번방, 2N번방, 3N번방으로 무한히 옮겨주세요는 뭐야? 불가능한 요구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어요. 분명히 무한한 손님들이 분명히 오시면 얼마든지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해법은 지금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수를 세는 것이 뭐랑 똑같냐? 유리수의 개수를 세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리수의 개수가 자연수 개수랑 왜 똑같은지 제가 아까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예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똑같이 하는 방법이 이 무한 호텔의 투숙객을 받는 방법이랑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예제 문제도 풀어 보시고 그다음 호텔에다가 똑같이 빗대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듣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실수에 있는 집합은 훨씬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다 같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걔는 언카운터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래서 무한명의 손님이 뭐 어떻게 오시더라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무한대에도 목명이 레벨이 있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적어도 이 3번째 단계까지, 즉 다시 말하면 무한대의 호텔에서 무한대명의 손님들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오는 케이스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만 이 3가지가 된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귀납적으로 무조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힐베르트 호텔은 이야기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